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양시장 하락하는 오늘 시장인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방금 전부터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0.08% 현재 하락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줘서 강보합권으로 전환될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해운업종 그리고 조선업종이 강세였는데요. 오늘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철강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불인데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오늘 상승 탄력이 좋게 나오면서 몇몇 종목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전문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인기 너무 많으신 분이죠.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각오로 저희 종목 상담 할 건가요? 이게 지난주부터 바뀐 것 같아요. 네. 첫 방송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해드릴 거고요.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격 쪽에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신청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저희가 상담을 직접적으로 이곳에서 도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수도 해드리고 또 여기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전문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아이큐어요. 아이큐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5,600원에 30%요. 네, 55,900원에 30% 비중입니다. 600원이요. 네, 55,600원에 30% 비중이요. 알겠습니다. 아이큐어가 굉장히 하락이 좀 컸었는데 손실 좀 나셨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 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요.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혹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했나요? 아니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익절을 하고 나와가지고요. 네. 이번에 20% 무상증자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 되네피질 그거 이제 3차까지 임상 성공했다고 그러고, 네. 또 요즘에 이제 그 서울시청하고 해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네. 그것도 저기가 있어가지고 괜찮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계속 떨어지네요. 그날 금요일 날인가 한번 확 올라갔다가 네.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져가지고. 일단 무상증자를 받으셨고 55,600원인데 예. 예전에는 코로나에 대한 이 진단 키트나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시젠 못 움직이죠? 예. 지금은. 그죠? 예.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자체가 지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제약 쪽의 업종 지수거든요. 코스닥 쪽에. 예.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예. 거래소 쪽에 있어서도 의료 정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본다 하더라도 의료 정밀 쪽은 좀 괜찮아요. 의약품 예. 쪽 같은 경우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예,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차례에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추세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 섹터 자체가 꿈을 먹고 사는 섹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잘 됐고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뭐 인도 쪽이라든가 브라질 쪽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과거에 좀 백신이 없었을 때라면 좀 변동이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백신 같은 경우 계속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도입도 예.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럼 결국 이 키트 쪽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파급력이 과거만큼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지금 구간에서 55,000원대에 55,6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다. 이게 정말 긴 관점으로 이 회사의 성장이라든가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정말 길게 투자가 한 부분들이 아니라면 예.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처음에 했을 때 긴 관점으로 길게 보셨나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증권방송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1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20% 무상증자를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한 8만 원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목표가를 한 7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 올해 연말 정도까지. 예. 글쎄요. 일단 제약업황이 만약에 제약업종이 좀 괜찮으려면 셀트리온이나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개별적인 이슈예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백신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큐어 같은 경우 일단 단기적으로 30%시라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저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 매수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판단에는. 아, 예.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셀트리온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데네피질에 3차를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식약처에 지금 발표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도 이게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현 시점.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예.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예. 연말까지 보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 근데 예.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승인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반대로 안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그러면 뻔하죠, 어떻게 될지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응이라는 걸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30%면 작은 비중은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좀 줄여놓고 나머지만 그 추이를 보고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포스코요. 포스코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37만 9천 원에 20%입니다. 37만 20% 비중이요. 거의 지금 매수가 부근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최근에 샀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철강주들 전망은 좋게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이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갈 것 같죠?
네, 그 사고 보니까 너무 고점이라 가지고.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안 올라가니까 고점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단기적으로 보셨고요. 아니, 조금 중장기로 봤는데요. 뭐 한 2달 보셨어요? 한 4-5달? 4-5달? 네. 그럼 저라면 딴 거 사겠는데요? 아, 자, 포스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현대제철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그럼 포스코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자,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 고점 자리 때까지도 왔어요. 네. 그죠? 네네. 그러면 조금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또 다른 거 볼게요. 2018년도까지 2016년도에 저점을 치고 2018년도에 고점을 쳤어요. 그죠? 네.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역성장을 하다가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 돌아섰다가 2019년도에 다시 역성장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실적이 다시 역성장하니까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 세웠단 말이죠. 그럼 네. 다시 한번 실적 한번 봐볼게요. 올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성장을 해요. 2018년도에 5조 5천억 나왔어요. 예. 올해 5조 나왔고요.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성장을 하지만 성장에 대한 폭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21년도, 22년도의 이 실적은 그냥 예상이잖아요. 그죠? 네. 예상이기 때문에 좀 이건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예. 어머님이 만약에 이거를 뭐 여기 쭉 조정을 받았을 때 뭐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거나 네. 아니면 3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거나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네. 잘 사신 거지만 오늘 그냥 퍽 하고 20%를 한 방에 37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예. 그죠? 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아,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40만 원 위로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2달, 3달 막 쉬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마음고생 좀 하시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한 번에 20%를 매수하시는 것보단 분할로 쪼개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 네. 크게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40만 원대에서는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좀 가져가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 가격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유니선이고요. 네, 유니슨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4,360원에 20%. 4,360원에 20%. 이 종목도 진짜 잘 안 가는, 기대만큼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풍력 관련주.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니슨을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지난주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풍력 쪽으로 봤고요. 네. 뭐 대선 공약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바닥을 다진 것 같아서 샀는데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바닥을 다진 것 같은데 예, 예. 풍력도 있고 대선도 있다고요? 네, 네, 대선주도 좀 보고 그렇게 샀어요. 어떤 대선이요? 대선 공약 혹시 있잖아요. 그런 응? 공약도, 대선 공약도 나올까 싶어서. 아, 대선에 대한 공약? 네네. 그럼 어머니 내년까지 보셨네요? 예. 내년까지 보신 거 맞으세요? 네네. 1년 넘게
네네. 근데 뭐 이거 조금 4,360원에서 한 4%도 안 빠졌는데 뭐 어떤 걸 걱정하세요? 아니 이게 차트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고점에서 응. 저점도 잡고 역배열에서 정배를 조금 있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샀거든요. 아,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네네. 여기선 정배열이죠, 어머니. 네네. 여기서는요, 뭐예요, 이게? 정배열에서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치즈하고 그냥 약간 있잖아요. 오일선이 약간 꺾이는 것 같은 느낌. 가격 조정을 걷고 기간 조정을 걷는 거죠? 네네. 그럼 지금은 비추세요, 어머니. 네네네. 그죠? 네네. 월봉이 한번 볼게요, 월봉이. 월봉이는 뭐 바닥인 것 같고요. 네네. 주봉이를 보니까 주봉이도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네. 얼추 빠질 만큼 빠졌네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횡보해줘야 되겠죠, 박스권으로. 네네. 그죠? 그럼 그 박스권 자리대가 어디예요? 하단 자리대 3,000원대 초반, 네네. 상단 4,800원. 예, 예. 이렇게 되겠죠. 하단 3천 초반네. 상단은 4천원예. 상단이 하단이 3,000, 최근에 요 저점이 3,000원대 초반이잖아요. 네네네. 3,000 한 2, 300원 될 거고요. 네네. 상단 자리대가 이탈된 저점이니까 한 4,8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 네. 이 회사가 풍력 관련주고 그래요. 네네.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하지가 않죠? 네, 그래요. 예. 볼 거 없네요. 예, 예.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결국은 테마성으로 어머님은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죠? 테마성의 맞습니다. 흐름들로 봤다라면 500원짜리 주식이 7,900원까지 15배가 올랐어요. 네네. 몇 개월 만에. 네네네. 그러면 이 올라간 폭만큼 길게 횡보를 해줘야 될 거겠죠? 네네. 그럼 여기서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주들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 CS 윈도 있고요. CS윈도 있고. CS윈도 지금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어요. 자, 잠깐만요. 수정주가로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 CS윈도 지금 고점 나오고 난 뒤에 조정받고 있죠? 네네. CS 베어링 마찬가지고요. 삼강 M&T 마찬가지고. 네. 유니슨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받고 있고요. 네네. 그죠? 두산중공업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도 대장이 못 가니까 얘도 쉬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예, 예. 그럼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린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네. 내년에 뭐 대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엮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머니. 네, 네네. 좀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슨이 박스권적으로 당분간 매물 소화를 거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800원대, 3,200원대 이렇게 좀 보시고 네네. 트레이딩을 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얘를 이제 눈여겨 보려고 했을 때 그 시발점이 예. 대량 거래가 터질 때예요. 이렇게. 예. 지금 거래량 안 터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관망. 추가 매수도 예. 아니고. 네네네. 아시겠죠, 관망하고 어머니? 그냥 관망하고 있을까요? 지금 관망이죠. 뭐 추가 매수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면 3천원대 초반에 할까요? 저라면 저는 20% 비중 있으면 저는 이 종목 안 사고 딴 거 사요. 예. 아시겠죠?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네, 시청자님 유니슨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도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메가 MD. 메가 MD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6,5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6,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온라인 교육주들 최근에 급등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거래일자 하락을 하니까 걱정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매수하셨네요? 예, 어제 매수했습니다. 그렇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좀 대선 정책주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해서. 정책주요? 예. 어떤 정책이요?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네. 이 회사가 일자리도 있나요? 아, 예, 메가스터디 계열이니까 학원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네네. 공무원 뭐 배출 뭐 이 교육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4,000원도 있고 4,100원도 있고 4,200원도 있고 4,500원도 있는데 네. 왜 하필 어저께 사셨을까요? 그거를 좀 낮게 사가지고 좀 벌고 다시 들어갔는데 좀. 아, 한 탕 빡 해 먹고 다시 들어가는데 꽉 물렸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매수했을 때는 수익이 얼만큼 나셨어요? 수익이 좀 났습니다. 좀 났어요? 그 예. 똑같은 비중으로 요거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더 들어갔죠? 네. 거기서 원래 다 까먹더라고요, 개인들. 수익을 내고 나왔다가 그 짜릿한 손맛을 기억하고 요번에도 여기야! 이러면서 퍽 하는데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더 싫죠. 더 싫다가 빠지면 거기서 물타기란단 말이에요? 그럼 더 빠져요. 어떻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는 크게 뭐, 좋다, 이 부분들은 느낄 수는 없어요, 어머니. 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메가스터디 계열이니까. 네. 근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청담 러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똑같은 네. 교육주죠, 어머니. 네. 근데 얘는 버티고 있죠. 네네. 그죠? 네. 왜 버티나 그걸 곰곰이 봤더니 우리의 기관 투자자들께서 겁나게 사놨어요. 네. 기관 애들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 떨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시 메가임들 돌아와서 청담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메가스터디 교육 계열이니까 메가스터디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메가스터디가 빠지니까 메가임디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메가임디가 메가스터디보다는 조금 더 대장질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20% 6,500원짜리 때 매수하셨는데요. 네. 요거 좀 더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 되는데. 에? 안 되는데 맞으면. 뭐 완전 뭐죠? 이거 어떻게 벌었던 거 다 까먹겠네. 어떻게 하실래요? 손절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버틸 수는 있죠. 한 5,000원 초반까지도 빠지겠는데요, 어머니? 5,000원 초반에 좀 더 사야 돼. 오, 과감한 물타기. 어머니, 과감하게 물타기 했다가 그거 묻지마 장투될 수 있어요, 어머니. 자, 일단은 보면 네.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이 과거에 2017년도 요거 매물 월봉상의 요거 매물 소화예요. 네네. 그리고 작년 20년도 요거 코로나 이 부분들 때문에 요거 매물 소화거든요. 네. 그럼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한 5,200원 고 언저리 5,200원, 5,000원 요 정도까지 조정은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잘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 같으면은 물타기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릴까요? 저는 물타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 왜냐면 이게 물타기 이게 단기적으로 어머님이 접근하셨는데 대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물타기를 했는데 단가를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더 빠져버리게 되면 아예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좀 팔고 좀 내려오면 사고 이럴까요?
그냥 갖고 계세요, 어머니. 엇박자 타지 마시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잘 샀다가 한탕 해먹고 올라갈 거다라고 또 샀는데 사자마자 빠진 거 아니에요. 네네. 생각과 지금 현재 현실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렇게 좀 그냥 갖고 이게 있는 근데 적정 주가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적정 주가요? 예. 글쎄요. 이 회사 주당 자산가치 2,600원이네요? 어머니? 6,600원이요? 2,600원 주당 자산가치가. 밸류 6,600원 19배 정도 되는데 예? 밸류가 평균적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이 회사 싼 회사는 아니에요. 예. 어머니. 뭐 단기로 들어갔는데 뭐 적정 주가를 따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늘 건강하세요. 예. 네, 일단은 지켜보자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충동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네. 궁금하신가요? KMW. KMW고요. 시청자님 혹시 저희 TV 소리 줄이고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예. 네, 저희한테 그 소리가 울리게 되니까 KMW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2,500원에 30%. 62,500원에 30% 비중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전망이 되게 좋게 나왔었던 작년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들어서도 힘을 영 내질 못하죠. 그래서 아마 65,000원 가격대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됐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G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게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작년 7월에. 작년 7월이요? 예. 아, 그럼 수익이 나셨는데도 안 파셨네요? 아우, 막 10만 원 넘는다 이 소리 듣고는 하도 막 전망이 좋게 막 계속만 나오니까 희망을 갖고 있었더만 갑자기 그냥 이러더만 요즘은 오지에 대해서도 아무 뭐 언급도 없고 육지로 바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희망을 가져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막 허리가 아파. KMW가 기대감이 좀 컸던 거는 사실이에요. 예. 지금 이게 작년 2019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었었는데, 작년에 예상했던 실적 자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머니.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의 예상치를 보니까 19년도보다 적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일단은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에 목표가 뭐 지금도 목표가 뭐 10만 원 뭐 이래놨던데 그때까지 이르기를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까? 10만 원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얼마 10만 정도? 원은 모르겠고요. 예. 지금 구간에서는 글쎄요. 실적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수익이 좀 제법 많이 나셨다가 지금 매도를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오늘도 보니까 5만 원대로 내렸는데 그러면 물타기를 좀 해도 될까요? 비중이 30%이시잖아요. 예. 저는 이쪽에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과거에 나왔던 기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급이 안 좋고 해서 더 밀려버리면 마음고생을 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기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만 이제 이게 수주 부분들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여전히 이제 이 5G 쪽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다 해요. 인도도 하고 일본도 하고 그죠? 예. 그게 얼마만큼 빨리 인프라 투자를 하느냐 이게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5G 쪽이 뭐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소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5G는 이제 그 간두치로 바로 넘어간다 이 소리도 5G나 뭐 6G나 통신 장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 그죠? 그리고 예. 4G에서 5G 제대로 해놓지 않고서 6G로 못 넘어가요. 자율주행이나 이 부분들도 5G가 돼야 하는데 지금 5G 다 깔려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슨 6G로 넘어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6G로 간다 하더라도 얘네들 수혜받을 수 있어요. 통신장비 쪽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너무 우려할 부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KMW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이렇게 궁금한 점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216.11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많이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0.04% 하락하고 있는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장 중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서 한 2시 정도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현재 3216포인트 그리고 어제 종가가 3217포인트니까요.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받쳐주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이 1299억 원, 외국인이 318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들은 4589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72%로 조정 나오고 82,900원인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이 좀 나옵니다. 3.04% 상승하면서 13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의 0.79%, 네이버가 0.26% 상승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27%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는 카카오만이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97% 상승하면서 12만 1,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은 1.34%, 현대차가 0.45%, 삼성 SDI가 0.85%,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3%대 조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12위인 포스코가 4%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 안쪽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021.40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0.14%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장 초반에 강하다가 점점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거의 바닥권, 오늘 장중으로 바닥권입니다. 1021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받쳐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234억 원, 1254억 원 순매도, 개인들은 1603억 원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제약주들의 흐름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3.41%, 2.20% 각각 조정 나오고 카카오게임즈가 1.75%, 에코프로비움은 0.98%, 펄어비스는 1.65%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SK머티리얼즈가 1.44% 상승을 했고요. 제넥신이 오늘 7.53% 상승하면서 12만 1,400원으로 10위에 이름 다시 올립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반에 그래도 괜찮다 싶었는데 장중에 좀 양시장이 받았었죠. 코스피는 그래도 마감 때 돼서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렸고 코스피는 오늘 좀 부진한 모습으로 장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시장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코스닥이 좀 제법 밀렸어요. 0.8%대 1021포인트대에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소 시장은 그래도 3210포인트대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공매도에 대한 재개 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성은 단기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해서 이격이 좀 과다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좀 챙겨놓는, 뭐 절반 정도만 좀 다 팔 필요성은 없습니다.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번 주 중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은 애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뭐 대표적인 걸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들의 실적주들이나 성장 섹터들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군들, 수급 개선 종목군들이나 실적주들은 여전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시장 구간 자체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실적이 좀 괜찮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중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 전략이에요. 올라갈 종목군들은 모아가고, 지금 현재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올라간 종목들은 모아가고 추세에 따라가는 종목들은 트레이딩하자, 이렇게 트레이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하단에 노란 톡방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며 정재훈 의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른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마감된 지수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오늘 내려갔습니다. 3,215.42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8% 내려갔습니다. 1,021.01포인트에 마감이 되면서 포인트로는 9포인트 정도 오늘 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내려갔는데요. 2원 80전 내렸습니다. 1,110원 40전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1,110원의 지지는 받았지만 1,110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려야겠죠. 다음 종목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겠는데요. 현대모비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1만 4천 원에 비중 20%인데요. 이 자동차 업종과 관련해서 어제도 현대모비스가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추세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지금 자동차 쪽이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다 빠지고 있어요. 자동차 쪽 섹터 자체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그 부분들 때문에 좀 감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 차례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 현대 그룹주들 중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작업, 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이게 주축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만 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20%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버텨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 쪽 자체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까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구간은 좀 더 버텨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종목 상담 때도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정재훈 위원님의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서울경제TV 마감 60분의 승부 마감인방 이렇게 노란톡에 검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노란톡에 정재훈 위원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방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이고요. 코스모화학 보내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이제 12,450원이고요. 비중이 10%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화학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코스모화학도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올해의 실적에 대한 추이, 이게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좀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니까 흑자 전환을 해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보니까. 흑자 전환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 아마 이 부분들 좀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12,000원대 초반 자리대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5일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5일선 자리대가 타이트하게 13,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13,000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일부를 좀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 15,000원 자리대의 매물소화는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자리대. 매물소가 되고 움직이면 그 다음에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13,000원이 좀 깨지게 되면 그래도 수익을 좀 담보로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 입절을 해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수익 챙기고 절반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주증권이요. 증권이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13,000원 샀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종가에서 2만 원이 끝나는데 어떻게 더 갈 건가? 그게 비중이 네.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 전에 손절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 대응 못 하셨죠, 오늘? 예.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 80%요. 비중 80%나 되시고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대주증권을 지금 산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몇 년이 되셨다고요? 예. 근데 그래갖고 한번 손절할 때도 한번 놓쳤어요. 그래갖고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냥 몇 년을. 근데 이제 이번에 한 2만 원 오늘 찍었네. 그래서 이게 대주증권이 더 앞으로 더 갈 건가 그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13,000원에 매수하신 게 맞으시고요. 예. 한 그 정도. 80%시고요. 예. 수익이 좀 제법 나셨어요, 아버님. 예,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팔려고 했다가 그래도 대주증권이 뭐든지 좋게 나왔잖아요. 빌딩 진 것도 1조 3천 원에서 진 것도 수익을 많이 봤다고 나오고 그래갖고 2분기에는 아마 실적이 엄청 좋은 거라고 저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아버님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예. 배당도 제법 받으셨을 거예요, 아버님. 예. 배당 제법 받으셨죠? 예. 받았어요. 아버님 적금 드세요? 예, 넣죠. 은행에 적금 넣으세요? 예. 그 은행 적금 못 하러 넣으세요. 네?
이 배당이 9%인데 은행이자 5년치가 얘는 한 방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자, 예, 아버님 일단 전략이에요. 예. 이게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아버님. 그죠? 예, 많이 단기에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이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뭐 한 25,000원, 26,000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여요. 예. 근데 이게 쉬어갔다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움직일 수 있고 조정을 받았다가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버님이 이걸 싸게 잘 사셨어요. 예. 싸게 잘 사셨기 때문에 예. 이걸 다 팔지 마세요, 아버님. 예. 이거 다 팔지 마시고 예. 이제 조금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적 수급도 괜찮아요, 아버님. 예.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예. 한 2만 3,000원, 2만 2,000원 요 위로 올라가면 예. 절반만 예. 절반만 딱 매도하세요. 절반만. 예, 절반요? 절반만 예. 딱 챙겨놓고 예. 나머지는 그냥 은행 적금 들었다 싶어갖고 계속 끌고 가세요. 몇 년이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이제 맞죠. 그러니까 적금 해약하시고 예. 적금 해약하시고 이걸 네. 계속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종목 중에 예.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런 종목도 아버님이 또 찾으셔갖고서 싹 모아가시면 되겠네. 예.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비중 줄여가시면서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저희 유튜브 상담도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한국주철관 주셨고요. 매수가가 11,000원에 비중 10% 보내주셨는데 10개월 보유 중인데 매수가 위로 올라왔어요. 언제 매도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장중에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철강 쪽의 업황 자체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제 매수가 부분을 올려오게 되면 이제 본전 회복했으니까 빨리 팔아버려야지 지긋지긋해 막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철강 업황 자체가 좋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한국주철관도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아설 거예요. 자회사인 부분도 엠프란이나 뭐 이런 부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도 아직까지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반등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0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뭐 은행 이자보다는 좀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저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라면 이거 그냥 가져갈 것 같아요. 최소한 뭐 20%는 내야 그래도 조금 은행 이자는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강주 업종은 좋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렸는데요. 이 시간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아직도 좀 아쉬우시다면요. 저희 노란톡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함께한 정재훈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이렇게 원래 노란톡에서 대화 많이 안 하신다고 해요. 그래도 오늘 특별히 이 기회를 마련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만이 기회 여러분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신 정재훈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